안녕하세요, 우드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제 뒤로 보이는 BT 아시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명칭을 알면 쉽게 찾을 수가 있지만 명칭을 모르면 찾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여러분들은 단 몇 초 만에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자, BT 아시바 또는 PT 아시바 또는 틀 비계 이렇게 불리거든요. 자, 아시바 이거 이제 주문을 하려고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이름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명칭이죠. 부위별 명칭. 부위별 명칭을 잘 알면 이게 이거구나 한 번에 아실 수가 있겠지만 처음에 보면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름을 한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조립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이런 거 하면 좋다라는 팁도 같이 넣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첫 번째 보이는 게 안전 발판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 있을 거예요. 안전 발판. 한 조가 두 개가 한 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팔 때는 낱개로 판매가 될 거니까 개수를 잘 파악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두 개가 한 조예요. 자, 두 번째. 요거는 수직 틀이라고 합니다. 수직 틀. 이제 한번 세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한쪽은 계단이 있죠. 그리고 사다리가 있고 한쪽은 텅 비었죠. 요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자, 수직 틀 두 개가 한 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요거 교차 가세예요. 자, 이렇게 해서 BT 아시바가 흔들리지 않도록 양쪽에서 잡아주는 교차 가세. 교차 가세도 두 개가 한 조입니다. 그리고 바퀴. 바퀴는 제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PVC냐 우레탄이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레탄 바퀴 5인치에서 6인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퀴가 크고 이제 이동할 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이쪽에 보시면 온 오프 돼 있죠. 온 하면 이게 브레이크가 잡힌 거고, 오프 하면 브레이크가 풀린 거예요. 우레탄 바퀴가 확실히 브레이크가 잘 잡혀요. 얘는 브레이크 밟아놔도 그냥 밀고 가면 잘 밀리더라고요. 조금만 힘만 주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레탄 바퀴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4개가 한 조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이제 BT 아시바 연결 핀입니다. 요걸 이용해서 두 조를 쌓을 수도 있고 세 조를 쌓을 수도 있고, 요것도 4개, 이렇게 4개에서 한 조. 여기 보시면 얘는 안전 난간대예요. 안전 난간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반개짜리 BT 아시바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가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대략 이제 900mm, 90cm죠. 90cm고, BT 아시바 이제 원 사이즈 얘는 1700 사이즈예요. 그래서 반보단 조금 긴데 얘를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얘를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이제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교차 가세가 길이가 좀 짧아요. 보시면 딱 보시기에도 BT 아시바 난간대용으로 나온 거는
길이가 조금 짧아요. 얘한테 맞춰야겠죠, 짧은 거에. 네, 그래서 요거 바뀌지 말고 길이 잘 체크해서 주문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부품의 명칭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실전으로 들어와서 누구나 하는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립을 한 다음에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조립을 하실 때는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위치에 이렇게 놔뒀죠. 이렇게 위치에 갖다 놓고 조립을 해야 혼자가 하든 뭐 같이 하든 좀 빠르고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수직틀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교차 가세, 교차 가세를 체결을 합니다. 수직틀과 교차 가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에 지지가 돼 있죠. 아래쪽에 지지가 돼 있어서 넘어가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교차 가세까지 되면 뭐 바람이 불어도 이 상태에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직틀. 뭐 영상에서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 교차 가세가 지금 얘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수직틀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한쪽 걸어주고, 자, 반대쪽 상하, 자, 이렇게 해주면 기본 골조는 끝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내면 한 여러분들은 50% 성공하신 거고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팁 하나, 중요한 팁이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고정핀이라고 하죠. 고정핀이 사실 저희가 얘를 막 움직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얘가 이렇게 돼서 쏙 빠져나가요. 이렇게 돼서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럼 얘가 안 빠지게 하는 방법, 요거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얘를 이렇게 칭칭 감아서 썼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힘들죠.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꼭 굳이 전선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반생이 있죠. 굵은 철사, 잘 휘는 철사. 걔를 길이는 대략 8cm에서 뭐 한 10cm 정도 해가지고 길이 그냥 딱 현장에서 재가지고 내 손가락 한 개 정도 길이 해가지고 잘라줘요. 그 다음 얘를 이렇게 접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 고정핀 아랫부분에 구멍 있죠. 고정핀 아래쪽에 구멍, 여기다 이렇게 걸어주면 절대 안 빠집니다. 이 상태도 안 빠지지만, 자,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안 돌아가죠.
요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의 길이에요. 길이가 3cm에서 4cm 이상은 돼야 돼요. 너무 짧으면 저희가 막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쏙 빠질 수가 있어요. 얘가 빠지면 그 다음에 얘가 빠지겠죠, 고정핀이. 그래서 길이는 대략 자를 때는 한 8cm, 반으로 나눴을 때 3에서 4cm 이상 정도가 되면 고정핀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생이도 있어요. 반생이로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잘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빠지지 않게만 잘 만들어주면 됩니다. 요거를 총 한 조에 몇 개가 필요하냐면 8개. 하나, 둘, 셋, 넷. 저쪽에도 4개. 그래서 총 8개가 필요합니다. 자, 고정핀 설치할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실제 작업해 보시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다. 미리 필요한 만큼 만들어 두세요. 두고두고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정핀을 안전하게 절대 빠지지 않도록 하는 손쉬운 방법, 하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이제 핀을 다 꽂아서 안전하게 체결이 됐죠? 그 다음번에 할 거는 발판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바퀴를 먼저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바퀴를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발판을 올려놓고 바퀴 꽂으려고 하면 무겁거든요. 그래서 좀 가벼울 때 바퀴를 안전하게 꽂아 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한쪽 바퀴를 꽂아 놓고 반대쪽으로 오죠. 여기를 꽂는 순간 이제 실수를 합니다. 자, 보셨죠? 바퀴가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방법이 이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반대쪽을 꽂을 때 저쪽을 보면서 많이 안 드는 거예요. 살짝만 들어서 이렇게 꽂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얘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전선이나 반생이 철사가 있으면 이 부분을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쪽 바퀴를 꽂아요. 한쪽 바퀴를 꽂으면 구멍들 참 많죠. 네,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지만 저희는 가운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뭐 대각선을 좋아하실 수도 있겠고 가운데 쓸게요. 가운데 이렇게 넣어서, 자, 교차 가세하고 같이 엮어주세요. 쭉 해서 이렇게 엮은 다음에 반대쪽도 쭉 당겨 놓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바퀴를 교차 가세하고 이렇게 엮어주게 되면 반대쪽 들 때 절대 빠지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안 빠지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현장에서 저희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평평한 바닥만 다니지는 않아요. 울퉁불퉁하거나 장애물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떨컹 하는 순간 바퀴가 딱 빠지죠. 그러면 얘가 중심을 잃겠죠. 그 다음에 2차로 위에 올려놨던 것들이 한쪽으로 와장창 쏟아지죠. 자,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퀴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해 놓으면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반대쪽 해볼게요. 편하게 들으면 돼요. 이제 절대 바퀴가 안 빠지기 때문에 편하게 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퀴 2개 절대 빠지지 않죠. 자, 이쪽 편은 제가 이따 또 풀러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는 방식만 알려드리고, 여기는 그냥 꽂을게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바퀴 3개가 돼 있어서 얘가 안 기울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약간만 이제 지면이 기울어져 있어도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 4개를 다 꽂을 때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마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바퀴를 다 꽂은 다음엔 브레이크 체결을 해주세요. 움직이지 않아야 이제 안전발판 올릴 때 얘가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움직이지 않을 때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습관. 자, 이번에는 움직이지 않고 안전하니까 안전발판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안전발판을 이제 가지고 와서 올렸는데요. 여기 아래 보면 안전고리가 있어요. 안전고리가 있어서 잘 안 빠지기는 하는데, 조립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분리할 때가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잘 빠져줘야 분리가 되는데, 여기 이렇게 2개 안전고리 빼주고, 저쪽으로 가서 안전고리 이렇게 빼주고, 이러다 보면 얘 들 때 살짝만 떨컹해도 저 안전고리가 푹 하고 내려와서 또 안 빠져요. 참 애먹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뭐 이거는 잘 걸어줘야 안전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서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게 더 중요하죠. 네, 작업할 때 이거 빠지면 곤란하니까요. 자, 나머지 보조 발판, 안전 발판 다시 올려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 조가 완성이 됐어요. 자, 제가 올라가서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튼튼하죠? 이렇게 튼튼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 안전을 얘기하긴 좀 그렇고, 여기에서 이제 보조 난간대를 설치를 해야 돼요. 난간대를 설치하고 작업하는 게 이제 안전 수칙 중에 하나인데, 이걸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 난간대를 지금 이제 설치를 해 볼게요. 자, 연결 핀입니다. 연결 핀을 네 군데 꽂아주고, 자, 교차 가세 다 됐으면 아까 자 빠지지 않게 자 고정 핀에다가 반드시 걸어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설치가 완료가 된 겁니다. 작업은 이렇게 보조 난간대까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작업을 시작하시면 돼요. 보통 보면 제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차 가세로 돼 있죠. 근데 이게 판매되는 거 보면 일자 가세도 있어요. 네, 일자 가세. 일자 가세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저처럼 교차 가세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사용하는 곳에 뭐 어떤 방식이든지 본인에게 편한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올라온 김에 안전 수칙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안전 수칙인데요. 자, 저희가 여기서 위에 올라와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공구. 지금은 벤치지만 전동 드릴이 될 수도 있고 그라인더가 될 수도 있고 기타 공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떨어지는 공구 그냥 놔둬라. 이게 첫 번째 안전 수칙입니다. 그 이유는 공구 떨어지는데 이거 잡으러 쫓아갔다가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공구 잡으려다가 삐끗해가지고 떨어지죠. 자, 첫 번째, 떨어지는 공구 그냥 놔둬라. 자, 두 번째는 요 안전난간, 제가 지금 난간대를 설치를 했는데 반드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작업을 해라. 근데 이제 작업을 오래 하셨거나 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거 잘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얘를 그러니까 뭐 작업하시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 안전난간대 설치하세요 이러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여기 있는 근처에 있는 나무 뭐 한치각이나 뭐 산승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충 여기다 때려 박습니다. 땅땅. 그 다음 두 개 이렇게 연결하는 나무를 연결하고 뭐 피스로 박든 타카로 치든 합니다. 문제는 이놈의 나무가 생각보다 튼튼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딘가 옹이가 있거나 그래 버리면 좀 기대하지 했다가 딱 기대 가지고 딱 부러져요.
부러지면서 떨어지죠. 그 뭐 허리로 안 떨어져, 허리나 엉덩이로 떨어지면 100% 이제 큰 사고고 하반신 불구가 되겠죠. 다리로 떨어지면 뭐 발목이나 무릎이나 어딘가 으스러지겠죠. 뭐 최소 1년 이상 핀을 받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안전 난간대는 반드시 해야 된다. 네, 나무로 하지 마라. 철로 된 규격화된 난간대를 설치해라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위에 동선이죠. 안전 발판대. 발판대 위에 전선을 놔두지 마라. 왜냐하면 전선이 이게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공구 같은 경우 써보다 보면 전선이 다 연결돼 있죠. 그런 전선들을 여기다가 말아 놓는 게 아니라 요 발판 바깥쪽 있죠. 여기다 이렇게 늘어뜨려 주세요. 용접할 때 용접선 길죠. 막 10m짜리 같은 거. 긴 것들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늘어뜨려 주세요. 그래야만 전선이 발에 걸리지 않게. 크게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전선 때문에 걸려가지고 떨어지는 사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선은 절대 이 위에 올려놓지 마라. 이렇게 해서 위에서는 이 세 가지를 주의하시면 작업하는 데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번엔 제가 내려갈 거예요. 내려갈 때 제 자세를 좀 봐주세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몸이 BT 아시바에 이렇게 밀착이 돼 있어야 돼요. 막 힘이 넘쳐나고 막 신났다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상태에서 살짝만 당겨 볼게요. 저쪽 바퀴 들리죠? 이거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저는 체중이 뭐 한 80kg 밖에 안 나가니까 괜찮지만 저보다 더 많이 나가는 사람이 여기 매달렸다고 보세요. 그냥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몸을 이렇게 밀착시켜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BT 아시바 여기에 몸을 밀착시켜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네. 조금 전까지는 이제 기본 조립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 중에서도 바퀴를 꽂아서 쓸 수 있는 공간에서 이제 BT 아시바를 조립해서 쓰는 방법이었고요. 이번에는 BT 아시바가 이제 바퀴를 꽂아 쓸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뭐 자갈밭이라던가 아니면 뭐 흙이 좀 많아서 바퀴가 굴러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바퀴를 꽂으나 마나겠죠. 그래서 거기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조립부터 할게요. 자, 이제 기본 조립이 끝났죠. 바퀴가 없는 경우에요. 여기는 제가 하도 이제 발로 밟고 다니고 차로 밟고 다녀서 튼튼하지만 비가 오거나 뭐 어떤 자갈이 있을 때는 이게 중심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합판입니다. 12T 이상 합판. 잠시만요. 자, 이 합판의 사이즈는 조그만하면 안 됩니다. 있으나 마나예요. 작으면은 이제 자갈밭 같은 경우는 올려놨다가 이렇게 넘어가요. 이제 합판이 의미가 없죠. 좀 지지를 넓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략 30cm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뭐 25cm 이상 30cm 정도 되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아이고, 요렇게 올려놓고 씁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지지면이 많죠. 지지되는 면이 많다 보니까 얘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합판이 없다, 합판이 없는데 비가 막 오고 그래요. 그러면 얘가 나도 모르게 쑥쑥쑥쑥 들어가요. 한쪽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얘가 전복이 되죠. 예.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안 게 아니라 저희 장인어른이 생전 공사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이 공사를 한다니까 걱정이 되셨는지 저희 장인어른은 현장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장인어른이 저한테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해보니까 아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목숨 건진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수받은 걸 다시 전수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이 넓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걸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네 군데도 다 해야 합니다. 자, 이게 귀찮은 작업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이 귀찮은 작업 하나가 제 목숨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바퀴가 없이 BT 아시바를 설치를 해야 되는 공간, 그런 장소에 계실 때는 합판 비싸지도 않습니다. 몇 푼 조금 들이면 오래오래 안전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판을 30cm 정도 되는 합판을 BT 아시바에 내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바퀴 없을 때는 혼자 못합니다. 무조건 2인 1조로 둘이 들고 날라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제가 한여름에 이 건물 보이시죠? 제가 한여름에 용접을 많이 했어요. 이 BT 아시바 위에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열심히 햇빛 아래서, 뜨거운 햇빛 아래서 용접을 하고 있는데 또 저희 장인어른께서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제가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전수해 주신 방법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자, 전동 드릴과 직결 피스 길이는 대략 25cm 정도 됩니다. 아이고. 직결 피스 25mm 정도 되는 거 요렇게 먼저 준비해서 올려놓고, 자, 제가 뭘 가지고 오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짠짠짠 짜라자란. 자, 파라솔입니다. 제가 한여름에 용접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그늘 아래서 부는 바람이 사람 살립니다. 설치하러 올라가 볼게요. 자, 이 BT 아시바에는 구멍이 하나 없이 깨끗해요. 그래서 구멍을 하나 내줘야 돼요. 이런 직결 피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하나 내줍니다. 그리고 이 파라솔이 얘도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길이,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했지만 뭐 신장 차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꽂아 보세요. 저는 여기가 딱 좋습니다. 여기도 구멍을 내야 돼요. 직결 피스로 이렇게 뭐 이쪽으로 뚫고 나가면 뭐 더 튼튼하겠지만, 제가 이제 바람 부는 엄청 태풍 바람은 아니고요, 적당한 바람 아래서 작업을 할 때는 여기 한쪽만 뚫어도 튼튼하더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파라솔을 꽂습니다. 자, 이제 펼칠게요. 자, 엄청 좋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용접을 하면 하나도 안 타요. 이거 없었으면 제가 여름에 용접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땀이 진짜, 요 머리 있는 땀이 내 발끝을 지나서 저 아래로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이 파라솔이 있으니까 일하다가 힘들면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람을 맞죠. 야, 이 그늘 아래 바람이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이 진짜 꿀맛이에요. 저 장인어른한테 정말 감사함을 느낍니다. 사랑합니다, 장인어른. 자, 무더운 여름 BT 아시바에서 작업하는 최고의 꿀팁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네, 바람 너무 많이 부는 날엔 하지 마세요. 이게 위험해요. 적당히 바람 불 때,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